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집안 아십니까? 큰아들은 30년째 과거 공부만 하는데 시험장만 가면 백지 내는 집안. 둘째는 아침부터 술 마시고 저녁엔 기생집 가는 게 직업인 집안. 막내는 활쏘기와 말타기만 하다가 나무에 머리 박는 게 일상인 집안. 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지요. 이 무능한 삼형제가 우리가 집안을 일으켰다며 으스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이랬느냐고요? 뒤주 속에 숨어 살던 호적도 없는 서자 하나가 혼자 다 해냈습니다. 빚쟁이 물리치고 과거 시험 답안 써주고 집안 살림 꾸리고. 그런데 형님들은 그걸 자기들이 한 줄 알고 있지요. 아니, 이게 웃겨야 할까요? 화가 나야 할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풍자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면 우리 집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황당하면서도 통쾌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에 김진사댁이라 불리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3대가 과거에 급제하여 온 동네가 부러워하던 명문가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명성도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김진사의 삼형제 아들들이었습니다. 큰아들 김서방은 30이 넘도록 과거 공부만 하겠다며 사랑채에 틀어박혀 지냈지요. 하지만 정작 시험장에 가면 손발이 떨려 한 글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팔자였습니다. 둘째 김도령은 술독에 빠져 사는 주정뱅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술부터 찾고 저녁이면 기생집으로 달려가기 일쑤였지요. 막내 김서방은 그나마 건강하고 힘은 좋았으나 하루 종일 활쏘기와 말타기만 하는 한량이었습니다. 집안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지요. 김진사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자식들을 두었단 말이냐. 그런데 이 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채의 뒤편 헛간 뒤주 속에 숨어 사는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만식이었습니다. 만식이는 김진사가 젊은 시절 마을 과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서자였습니다. 집안의 체면 때문에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뒤주에 숨겨 키운 것이지요. 만식이의 어미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진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이만은 몰래 키웠지요. 낮에는 뒤주 속에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나와서 밥을 먹고 글을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아이는 한 번 본 글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형님들의 글 읽는 소리만 들어도 금세 외워버렸지요. 만식이는 형님들이 버린 종이 쪽지를 주워 모아 글을 익혔습니다. 몰래 훔쳐본 책으로 세상 이치를 깨우쳤지요. 15살이 된 지금 만식이는 사서 삼경을 모두 외울 정도로 학식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뒤주 속 천재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지요. 김진사댁, 문 열어라. 빚을 갚지 않으면 오늘 이 집을 넘겨받겠다. 한양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전당포 주인 박서방이 사내 대여섯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혼비백산하여 사랑채로 도망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빚이라니 무슨 빚말이요? 박서방이 차용증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둘째 도련님께서 쓰신 차용증이 있지 않소? 기생집 술값으로 은자 500냥을 꾸어 가셨소. 김진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은자 500냥이라니 이 집을 팔아도 모자랄 돈이었지요. 이게 무슨... 얘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둘째는 벌써 술에 취해 비실비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급한 대로 삼형제가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번 과거에만 급제하면 관직을 받아 이 빚쯤은 쉽게 갚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김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둘째가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사실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기생 월양이가 부자 늙은이와 결혼하면 지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이놈아.
그래서 기생을 데려와 우리 집 며느리를 삼자는 개냐? 막내가 으쓱거리며 나섰습니다.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묵과에 급제하여. 너는 활쏘기 실력만 좋지 병서 한 권 제대로 읽은 적이 있느냐? 삼형제는 서로 탓만하다가 결국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머리를 싸매고 앉았지요. 아이고, 내일 모레면 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겠구나. 그날 밤 집안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뒤주에 숨어있던 만식이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를 듣고 있던 만식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님과 형님들이 위기에 처하셨구나. 비록 호적에는 없지만 저도 이 집안 식구가 아닌가. 만식이는 조용히 사랑채로 다가갔습니다. 김진사가 혼자 촛불을 켜고 앉아 탄식하고 있었지요. 누구냐? 아버님, 저입니다. 만식입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만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 밤중에 여기를? 소인이 방법을 알고 있사옵니다. 만식이의 눈빛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만식이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박서방은 탐욕스럽기로 유명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사옵니다. 바로 허영심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허영심이라니? 그자는 천안상놈 출신이라 양반 행세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자입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그에게 양반 신분을 팔아주신다면.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호적을 팔라는 말이냐? 그건 법으로 금지된 일이 아니옵니다. 양녀를 드리는 것은 합법이옵니다. 박서방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아버님의 양녀로 삼는다면 박서방은 양반의 사돈이 되는 것이지요. 김진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그 자가 얼마나 양반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지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이틀 후 만식이의 계략대로 박서방을 불러들였습니다. 박서방, 자네 딸아이를 내 양녀로 드리고 싶네. 대신 빚은 모두 탕감하겠네.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이십니까? 제 딸이 양반가 규수가 된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박서방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빚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김진사 댁은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절묘한 꾀로 박서방을 물리쳤다더라. 삼형제는 저마다 자신의 공로라고 우겼습니다. 큰아들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서 삼경을 읽어 익힌 지혜가 있었기에 이런 묘안이 떠올랐지. 둘째도 질세라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기생집을 드나들며 세상 물정을 익혔기에 박서방의 약점을 알 수 있었던 거야. 막내도 가세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활쏘기를 하며 집념을 키웠기에 이런 대담한 계책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세 형제는 서로 자기가 집안을 구했다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너희 셋이 그렇게 똑똑하면 진작에 과거에 급제했을 것 아니냐. 사실 이 모든 것은 만식이의 머리에서 나온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이는 뒤주 속에 숨어 그저 형님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씁쓸히 웃을 뿐이었지요. 형님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 큰아들은 사랑채에서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아니, 책을 펼쳐놓고 코를 골며 잠만 잤지요. 둘째는 또 기생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내는 말타기 연습을 하다가 나무에 부딪혀 이마에 혹이 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은 이번이야말로 급제할 수 있다며 잔뜩 기대에 부풀었지요. 아버님, 이번에는 제가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집안을 빛내겠습니다. 시험 전날 밤 큰아들은 긴장한 나머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험장에 들어선 큰아들은 문제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효란 무엇인가 논하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이런. 분명히 달달 외웠는데 효가 뭐였더라? 큰아들은 결국 백지를 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끝장이야. 아버님께 무슨 낯으로 얼굴을 보란 말이냐.
그날 밤 만식이가 큰형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형님, 소인입니다. 만식이냐?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 형님, 제게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만식이는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형님께서 낼 과거 시험의 모범 답안이옵니다. 큰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단 말이냐? 시험 문제는 매년 비슷하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의 기출 문제를 모두 분석하였사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니에 지신 오륜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옵니다. 큰아들은 밤새도록 만식이가 써준 글을 외웠습니다. 과연 다음 시험에서 예상대로 오륜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요. 큰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만식이가 알려준 대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놀랍게도 합격자 명단에 큰아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 날뛰었지요. 우리 큰아들이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구나. 하지만 정작 글을 써준 만식이는 뒤주속에서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형님, 축하드리옵니다. 비록 제 이름은 없어도 형님이 기뻐하시니 제 마음도 기쁩니다. 큰아들이 급제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잔치상을 차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우리 큰아들이 장원급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합격했으니 이 아비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또 다투기 시작한 것이지요. 형님이 급제한 건 내 덕분이야. 내가 형님께 좋은 붓을 구해드렸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형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말타기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우들아, 고맙긴 하지만 이건 순전히 내 실력이야. 김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좀 그만 싸워라. 형제끼리 이렇게 다투는 게 보기 좋으냐? 하지만 삼형제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이는 뒤주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구나. 허나 그것이 형님들의 행복이라면 제가 침묵하는 것이 옳겠지요. 만식이의 눈가에 쓸쓸한 빛이 스쳤습니다. 평화도 잠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가 저지른 일이었지요. 어느 날 관아포졸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김진사댁 둘째 도련님을 체포하러 왔소. 김진사가 혼비백산하여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둘째 도련님께서 술에 취해 양반 행차를 방해하고 관원의 가마를 발로 차셨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김진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관원 모욕죄는 중죄였습니다. 하급 관리라도 모욕하면 가산을 몰수당할 수 있었지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둘째는 술에서 깬 후에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벌금이 은자 1000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서방의 빚보다 더 큰 금액이었지요. 집안은 다시 풍비박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만식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와 삼형제를 모두 사랑채로 불러 모았지요. 아버님, 형님들,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사옵니다. 무슨 진실을 말이냐? 만식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서방의 빚을 탕감시킨 것도 소인이옵니다. 큰형님의 과거 급제 답안을 쓴 것도 소인이옵니다. 그리고 삼형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거짓말.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무슨. 내가 급제한 건 순전히 내 실력이야. 만식이는 차분히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박서방의 약점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과거 시험 문제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밤마다 사랑채에서 훔쳐본 책들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이지요. 김진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란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아버님. 만식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둘째 형님의 일도 소인이 해결하겠사옵니다. 하오나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소인을 호적에 올려주시옵소서. 이 집안의 정식 아들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사랑채가 술렁였습니다. 삼형제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서자를 호적에 올리다니 그건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옵니다. 큰아들이 벌겋게 화를 냈습니다. 게다가 저놈이 한 일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헛소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식이는 조용히 품속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큰형님께 써드린 답안의 초고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서방의 약점을 조사한 기록이옵니다. 김 진사가 종이를 펼쳐보자 정말로 만식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삼형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둘째가 악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서자를 적자와 동등하게 대우할 수는 없소. 우리가 무슨 낯으로 양반 사회의 얼굴을 들고 다니겠소. 막내도 가세했습니다. 아버님,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김 진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은 은혜를 입은 아들이고 한쪽은 체면을 중시하는 척자들이었지요.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그날 밤 삼형제는 몰래 모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님, 이대로 두면 저 서자 녀석이 정말 호적에 오를 것 같소. 그럴 수는 없지. 우리가 손을 써야 해. 큰아들이 간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게 묘안이 있네. 관아에 고발하는 거야. 무슨 죄로? 만식이가 과거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지? 그건 부정행위야.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서를 몰래 훔쳐봤다는 것도 죄가 되지. 셋은 다음날 바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님, 저희 집에 역적이 숨어 있사옵니다. 사또가 놀라 물었습니다. 역적이라니 무슨 소리냐? 만식이라는 자가 과거 시험을 부정하게 치르게 만들고 주인 집의 문서를 훔치고 거짓으로 양반 행세를 하려 한다고 고발하옵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보내 만식이를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만식이는 체포되어 관아로 끌려갔지요. 김진사는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님,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제 아들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아들이라니? 호적에도 없는 서자를 아들이라 부르시오? 사또의 매서운 눈빛이 만식이를 향했습니다. 형틀에 묶인 만식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님, 소인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오히려 이 집안을 구한 자이옵니다. 증거를 대보거라. 만식이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소인이 과거 시험을 부정하게 치르게 했다 하셨는데 소인은 단지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을 뿐이옵니다.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예상 문제를 푸는 것은 모든 선비들이 하는 일이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둘째, 소인이 주인집 문서를 훔쳤다 하셨는데 형님들께서 버리신 종이 쪽지를 주어 공부한 것이옵니다. 버린 물건은 주인이 없는 것이니 훔친 것이 아니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만식이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사또님, 소인이 묻겠사옵니다. 큰형님께서는 소인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셨는데 만약 소인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큰형님의 급제도 취소되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사또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 이놈 참 영리하구나. 형을 고발했다가 형의 급제까지 취소시키려는 셈이로구나. 큰아들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또님, 그게 아니라. 사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 물러가거라. 이 사건은 형제간의 다툼일 뿐 역적 사건이 아니로다. 만식이가 풀려나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 서자가 실은 천재였다더라. 그 집 삼형제는 다 무능하고 서자가 혼자 집안을 먹여 살렸다더라. 삼형제는 창피해서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요. 지 주제도 모르고 서자를 역적으로 모는 놈들이 무슨 양반이냐. 그러게 말일세. 능력도 없으면서 신분만 내세우니 꼴불견일세. 며칠이 지나자 큰아들이 먼저 만식이를 찾아왔습니다. 만식아. 아니, 아우야. 만식이는 놀라 큰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큰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내 도움으로 급제했으면서도 교만했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구나. 이어서 둘째와 막내도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용서해다오.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들, 고개를 드십시오.
형님들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세상이 형님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옵니다. 내 형제는 그렇게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가 비겁한 아비였구나. 세상 체면이 두려워 내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으니. 김진사는 관하로 가서 만식이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제 돌쇠는 더 이상 뒤주 속에 숨어 지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당당한 사남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만식이의 이름은 김응복으로 지어졌습니다. 응복이라. 복에 응한다는 뜻이로구나. 그렇다. 내가 우리 집안의 복이로다. 호적 등재식이 열리던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만식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했지요. 서자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구나. 능력과 인품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게 말일세. 혈통보다 사람됨이 중요한 법이라네. 호적에 오른 만식이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가장 먼저 둘째 형님의 빚 문제를 해결했지요. 만식이는 그 관원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 형님이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사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옵니다. 관원은 만식이의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내 놈이 바로 소문난 그 지혜로운 아이로구나. 좋다, 내 정성을 보아 벌금을 반으로 깎아주마. 만식이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하오나 대감마님, 한 가지 제안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벌금 대신 저희 집안에서 대감마님 자제분의 과거 공부를 도와드리는 것은 어떠하시옵니까? 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것 좋은 생각이로다. 이렇게 만식이는 빚을 갚는 대신 집안에 새로운 인맥을 만들었지요. 또한 만식이는 박서방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서방님,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옵니다. 양녀를 맞은 사돈이 아니십니까? 박서방은 감격하여 김씨 집안에 쌀과 돈을 보내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졌지요. 이듬해 봄 또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만식 자신이 응시했지요. 삼형제는 만식이를 응원했습니다. 아우야, 꼭 급제하거라.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시험장에 들어선 만식이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내 예지신에 오른 중 신 즉 믿음에 대해 논하라. 만식의 붓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믿음은 신분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옵니다. 양반이라 하여 반드시 신의가 있는 것이 아니며 천민이라 하여 반드시 신의가 없는 것도 아니옵니다. 진정한 신의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있사옵니다. 답안을 제출하고 나온 만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이제 저도 떳떳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발표일 만식이는 장원급제했습니다. 온 동네가 들썩였지요. 김진사 댁 사남이 장원급제했다. 서자 출신이 장원급제라니 대단하구나. 김진사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삼형제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우야, 축하한다. 내가 우리 집안의 영광이로다. 만식이는 관직에 올라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분차별을 없애는 데 힘썼지요. 어느 날 임금께서 만식이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경은 서자 출신으로 장원급제하여 청백리가 되었으니 그 비결이 무엇이냐? 만식이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특별한 비결이 없사옵니다. 다만 뒤주 속에 숨어 지낼 때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사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세상이 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제가 먼저 세상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형님들이 저를 무시해도 저는 형님들을 도왔고 아버님께서 저를 숨기셔도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사옵니다. 임금께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도다. 경의 그 마음씨가 경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구나. 만식이는 집으로 돌아와 형님들과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큰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우리가 부끄럽구나. 내가 없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에 망했을 거야. 둘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저 신분만 믿고 교만했지.
막내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거칠에만 했으니 한심했지. 만식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형님들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옵니다. 김진사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이 아비가 교훈 하나를 전하마. 세상은 혈통으로 사람을 나누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능력이니라. 신분이 높다고 저절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요 신분이 낮다고 반드시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니라. 네 형제는 함께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김씨 집안의 웃음소리는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불에 들어가야 진짜를 알 수 있고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야 진가를 알 수 있다고 말이지요. 만식이는 호적에도 없는 서자로 태어나 뒤주 속에 숨어 지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인품을 키웠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은 높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먼저 남을 인정했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만식이처럼 묵묵히 실력을 키우고 진심으로 남을 도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진정한 귀함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